가장 먼저 지어질 건물일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돈은 9억이다. 합치면 7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이 건물에서 매달 나오는 거죠. 요거를 제가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매입을 한 거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법인에서 주택을 지을 예정이에요. 그동안 제가 매입 임대사업자를 했다면 이번에는 건설 임대사업자를 해서 지을 예정이에요. 설계사무소랑 도면도 지금 그리고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기다 지면 뭐 땅 크지 않아요. 용적률하고 건폐율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용적률, 건폐율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건폐율이 60%밖에 안 돼요. 주거지역은 다 60%죠. 그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준주거는 70%, 상업은 90%. 근데 여긴 똑같이 60%긴 한데 용적률 위로 지을 수 있는 게 1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 면적만큼만 위로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려봤더니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가성비가 높더라라는 판단이 났어요. 주차 대수는 8대, 주택은 11집, 원룸 11호가 생기는 2층에 6집, 3층에 5집. 그럼 땅이 좀 남을 거잖아. 그래서 2층에 한 방은 거실이 있는 투룸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여기 바닥에 보이는 데는 필로티, 2층 지상에 원룸 5개, 위로 5개. 다세대 건물에 대한 기대 수익을 말씀드리면 대략 토지 매입비가 한 2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한 7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계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한 9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뭐 설계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투자한 돈은 9억인데 월세 수익은 얼마 나오나 계산해보면 관리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10호는 원룸이에요. 원룸이라 60만 원 정도 받으면 6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투룸, 거실이 하나 있는, 화장실도 2개 있는 투룸 1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만 원 에서 합치면 7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이 건물에서 매달 나오는 거죠. 1년을 따지면 8,40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것저것 다 투자하고 나서 제가 수익률은 계산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간략하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거고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한다. 실제 또 한 1년 후에 내년에 영상 올렸더니 실제 그렇게 월세 못 받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받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상황에 용주주가 판단했던 마지노로 생각했던 그 기준이 향후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못 생각해서 더 낮게 받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보는 재미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예측해 한번 해보시죠. 실제 짓는 거는 땅 요것도 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11월 달이나 요즘부터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겨울 공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타일 붙이고 마감 작업하는 것들은 봄에 하고, 겨울에는 그냥 골조 공사까지만, 겨울 한 1월 달 추울 때 이때는 공사를 좀 쉬었다가 봄에 이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를 떠나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래 걸렸어요. 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땅을 사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판단해서 그 정도의 노력은, 그리고 뭐 제가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면 10개월 동안 내내 이거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들어간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겠죠. 많진 않은데 생각보다 골치 아프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걸, 그걸 감내한다면 저렴하게 땅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낸 땅이다 보니까 애착도 좀 많아요. 시땅도 묻혀 있지, 위장 전입돼 있지, 그걸 또 철거해야지, 게다가 또 알고 봤더니 2명이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꼭 내가 살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은 코너 지역이죠. 사거리가 있는 코너 지역 땅인데 아직 여기가 개발이 많이 안 돼서 코너 땅이라서 굉장히 좀 가치가 좋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쪽 바로 길 건너 걸어서 한 30발자국으로 IC가 생겨요. 고속도로 IC는 아닌데 고속화도로에 IC가 진입로가 생겨가지고 번화가는 아니어도 주변에 그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옆에도 계속 짓고 있어요. 여기도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분양은 안 됐죠. 이거는 이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를 진 거예요. 각자 짝에서 이제 분양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분양하는 형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하려면 전세를 맞춰야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를 분양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목적이 뭐예요? 임대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코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물일지 몰라도 이거는 지어서 분양을 하려는데, 분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전세를 맞춰야 돼요. 월세 주면 안 돼요. 월세 주면 왜 분양이 안 되죠? 전세를 맞춰놓고 싸게 5천만 원, 4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돈을 털고 집에 간다는 거지. 또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어때요? 빌라왕 사태 이후로 매매가 돼요? 전세가 나가요?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이런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실제 전세가 맞춰진 부분들이 빨리 들어서야 이 사람도 매매를 해서 팔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데들은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 얻으신 분이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제가 구체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산 땅이 아니고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땅인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못 드렸는데 사실 오랫동안 기획했던 땅입니다. 작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가장 먼저 지어질 건물일 것 같아요. 지금 상가도 짓고 있고 임대형 기숙사도 지려고 하고 있고 다세대 건물도 짓고 있는데 완공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실제 지어져서 입주되고 활용하는 거는 얘가 제일 먼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